안녕하세요. 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과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의 한글 내용, 그냥 내용 자체를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내용 자체를요. 한글로 번역된 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문법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시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요번에 중요한 포인트인 첫 번째 뭐 있었죠? 네, 우리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요 용법 기억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어를 한글로 자유자재로 본문을 옮길 수 있을 만큼 몸에 체득된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문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 3포인트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one foot. now는 뭐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 이런 뜻도 돼요. 자, 한 발. one foot은 뭐예요? 한 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the other. 네, 여기서는 다른 한 발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발. 아기가 걸을 때 사용되는 말이죠. 우리 한 발, 자, 다른 한 발, 이렇게 걸어갈 때 쓰는 건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요거를 읽고 나서 느낀 건데, 굉장히, 천재, 우리 출판사는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걸음마를 배웠던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 할아버지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연세가 드셔서 이제 몸이 아프실 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비. 자, 바비예요. 주어져. 바비는 got his name. 자, 요거 보시면 중요한데요. get one's name from. 여기서 one's 소유격 의미예요. 여기 his는 그이잖아. 자, 소유격인데.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름을 따오다, 어디에서 이름을 얻다예요. get. 근데 과거니까요. 네, 수시제 잘 기억해 주시죠? 네. 그의 이름을 땄다. 어디로부터? 네, 여기선 전치사 from 사용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서라니까요. 어디에서 이름을 따왔을까요? 바로 그의 할아버지 Bob에서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Bob이고요. 손자 이름이 바비입니다. 다시 한번 할아버지 밥디라라 미안. 자, 손자 이름이 뭐라고? 바비. 네, 그쵸? 바비 인형? 자, 이렇게 밥과 바비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해석을 적어보면 바비는 어디에서 이름을 땄다. 그의 할아버지 밥에서 이름을 따왔다. 네, 영미문화권에서는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친밀한 손윗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말 그대로 유전보다는 왜 전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바비는 손자 이름이에요. 바비는 그의 할아버지 밥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네, 요 got, 그 다음에 from 하고 요 형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ob was 비동사죠. 자, 비동사 나오면 주격 보어죠. 뭐예요? 밥은 할아버지. 밥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네, 수시제 잊지 마세요. 밥 3인칭 단수니까 네, 과거 지금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was 사용된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Bob 우리 한번 볼게요. 밥은 was the person. 자, 주격 보어인데 동시에 선행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선행사가 나오냐면 선행사 있고 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2가지 문장이 된 거죠. Bob was the person이랑 he taught Bobby how to talk. how to walk. 요거 2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때요? 예, 앞에 있는 선행사와 여기는 주어. 지금 비어 있지만 같아서 네,
지금 사람일 경우 뭐 사용한다고 그랬죠? 바로 who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who나 that 사용 가능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볼까요? 얘네들은 문장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Bob was the person. 과, 원래는 그 다음에 뭐예요? who가 아니라 여기서는 he겠죠? He taught Bobby how to walk예요. 자, 그래서요, 원래는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은요, 그냥 연결될 수 없고, 접속사로 연결돼요. 뭐, and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the person 같은 애를 대명사로 받아줬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합쳐진 거. 사람일 경우에 뭘로 쓴다고 그랬죠? 같은 애니까 두 번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쵸? 같은 걸 뭘로 쓸 수 있냐면, 뭘로 쓸 수 있다고요? 바로 who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who로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없애주고 who하고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선행사 the person을 꾸며주는 아이가 되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Bob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by how to walk. 그쵸? 밥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이제 동사인데 수요 동사네. teach의 과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 개니까 누구에게? 바비에게 how to walk,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렇죠? 얘가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네, 행동 자체가 뭐뭐 해준 이런 느낌이 되죠. 형용사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가르쳐준. 다시 한번 볼게요. 밥은 이다. 어떤 사람? 그 사람,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쳐준.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teach의 과거인데 얘 수요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 개 나왔던 거 보이죠? 가르쳐준. 자, 이게 형용사처럼 바뀌었죠? 가르쳐준 누구에게? 바비에게. 자, 여기 좀 중요하죠? how to 부분 기억나시나요? how to 부분은 뭐뭐 하는 방법으로서 뭐 하는 방법? 네, 걷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밥은 이다. 어떤 사람? 바로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가르쳐준, 바비에게 걷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 바비 얘기하는 거예요. Hold my hand. 뭐예요? 명령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명령문, 동사 원형은 뭐로 시작한다고? 시작하면 명령문, 잡아라, 내 손을 잡으렴. 이런 거예요. 내 손을 잡으렴. 바비. 네, 그쵸? 바비 말했다. 바비 말했다.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손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을 잡으렴 바비. 이렇게 얘기한 거죠. Now one foot. 그쵸? 발 하나일 땐 foot 쓰고요. 복수형 두 개일 때 feet 쓰는데 지금 하나씩 따로 움직이니까 foot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by one foot. 이게 뭐예요? 둘 중 하나니까 one, 나머지 the other 쓰는데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 한 발 가고 이젠 다른 한 발. 자, 아이 손 잡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 한 발 같이 걷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발 같이 걸을 때 쓰는 말이죠. 자, 요거 좀 잠깐 살펴볼게요. one, the other. 자, 이거 부정 대명사라고 해요.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한 발이죠. 오른쪽, 왼쪽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한 발 요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를 쓸 때는요. 요 두 개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먼저 어느 건지 오른쪽, 왼쪽이 상관없지만 그냥 무조건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언급할 때는 첫 번째 언급할 때 뭐라고 한다고? one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 그랬을 때 D 정해진 거예요. other. 다른 하나를 의미한 거죠. 네. 요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세 개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쓰냐면요.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니까 one이에요. 나머지 하나는요. 여기 두 번째는 another,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다른 거. 나머지는요. 이렇게 어때? 세 번째 거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맨 끝에 있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 그래서 the 쓰는 거야. 이제 the other. 그죠? 복수는 아니니까. 요렇게. 네. 자, 요렇게 되고요. 세 개 이상일 때는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요럴 때는 하나는 원이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예요? 얘네들 정해져 있잖아. the 하고 복수니까 others. 아이고, others. 다른 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2개 정도라고 치잖아. 그럼 얘네들은 처음에 언급할 땐 some이고요. some. 아이고, 첫 번째 some. 자, 두 번째 언급한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others가 됩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나머지를 얘기할 때, 그죠? 이럴 때는 others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정해지지 않을 때 이런 개념들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네는 요 개념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거 언급할 때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언급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밥과 밥이 주어져. often. 자, 빈도부사 나왔어요. 빈도부사 너무 중요해요. 빈도부사로서 빈도부사 위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빈도부사 위치는 자, 뭐예요? 첫 번째 주어랑 비동사 항상 한 몸이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다음에 빈도부사가 나오는데 주어랑 일반 동사일 경우 비동사 제한 나머지 동사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빈부가 요 사이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played 무슨 동사? 일반 동사. 보시죠? MR이지 아니잖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있어요? 주어와 일반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부사이며 주로 일반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 있잖아요. 항상은 뭐 100% 의미하는 거죠. usually 보통, 그쵸? 한 뭐 80%, 뭐 60%, 뭐 40%, 빵퍼 이런 정도인데 뭐 이런 정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정도일 경우에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종종 자주, sometimes 때때로, never 결코 않는 이런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번 중이면 10번, 10번 중에 한 8번, 6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위치가 항상 너무너무 중요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얘네들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사이에 들어갔던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볼게요. 밥과 밥이는 종종 play with. 뭐예요? 놀았다는 거예요. 함께 놀다. 네, 전치사도 with 쓴 거죠. 밥과 바비는 종종 놀았다. 무엇으로? 네, 오래된 나무 블럭들로. 그쵸? They, 그들은 slowly, 그쵸? 천천히, 뭐예요? 쌓았다는 거죠? 블럭을, 그쵸? 하나씩. 네,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천천히, 부사예요. 천천히 쌓았다니까. 파일은요, 쌓다라는 거예요. 쌓다. 무엇을? 블럭들을 하나씩. 자,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뭐뭐 하기 위해서. build a tower. 뭐 하기 위해서? 맞아요. 탑을 쌓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위해서 부사적 용법 잊지 마세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There is. 자, 수시제 잊지 마세요. is 나왔네. 있다. 뭐가 있어요? One more block. 블록이 하나 더 있다. 이런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To food.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네, 앞에 명사 보이시죠? 블럭을 꾸며주는, 네, 그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있다. 무슨 블럭이라고? 쌓을이란 건데,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블럭이 하나 더 있다. 뭐 할? 네, 요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뭐 쌓을. 네, 앞에 있는 블럭을 꾸며주는 쌓을 뭐예요? 블럭이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쌓을 블럭이 하나 더 있다. 밥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한 거죠. And 뭐예요? And 그리고 that 그건 뭐 저것이지만 그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건 the elephant block 코끼리 블럭이야. 이거는 그건 코끼리 블럭 2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미안, 블럭 2예요. 할아버지니까 이해하는 좀 무리한 거니까 2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바비가 말했다. 요렇게 생기는가 봐. 블럭인데 코끼리 그림도 있고 이렇게 영어 단어 E가 있는 코끼리 블럭. 네. 그래서 여기 부분 한번 살펴보면 there is 구문은 이건 그냥 잠깐 살펴볼게요. 무엇이 있다. there 거기 해석 안 한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수시제였는데 is, are 쓰고 명사의 수일치 해줘야 돼. 얘네들은 수일치. 자, is일 경우 뒤에가 단수, are일 경우 뒤에가 복수였잖아요. 그래서 수일치 시키는 거 보면 단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수 형태가 온다는 거. 예를 들면 a cat 단수나 sugar. 네, 그쵸? 불가산 명사. 그리고 there are 구문은 복수 명사로서 many students 복수 형태 보이시죠? 네, 요거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바비는 그죠? 신중하게 놓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put A on B 같은 경우는 A를 B 위에 놓다. 그쵸? 여기 쌓아놓은 탑 위에, 그쵸? 맨 끝에 하나 엘리펀트를 쌓는 거예요. 그쵸? 바비는, 미안해. 동사 부분 잘못됐네. 여기 아니라 얘가 동사죠. 자, 바비는 신중하게 놓았다. 선생님 글씨가 좀 이뻐야 되는데 다 알아듣죠? 보이죠? 무엇을? 네, 코끼리 블럭을 어디 위에? 꼭대기 위에. 자, 한번 볼게요. 바비는 신중하게, 그쵸? 신중하게 놓았다. 그쵸? 코끼리 블럭을 꼭대기 위에. 네, 이거 잊지 마세요. But, 그러나, 바비 뭐 했어요? 할아버지야? 바비 재채기를 했다. 그리고 어때요? 타워가 쓰러졌다죠? fall은 기억나시죠? fall의 과거형이에요. 탑이 무너졌다. 쓰러졌더라 합시다. 여기서 쓰러지다로 됐으니까. 바비가 left and left. 얘 뭐예요? 그 손주가 웃고 또 웃었다. 깔깔깔깔 대던 거야. 그게 웃겼나 봐. 왜 웃긴 거지? 바비 said. 바비가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가 뭔가 규칙이 있나 봐. You sneeze. 얘 빈도부사 위치 또 기억나죠? 얘는 일반 동사잖아. sneeze. 그치? 뭐예요? 너는 위치가 일반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할아버지는 너는 항상 재채기 한다. 재채기 하시네요. 자, 할아버지한테 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할 때? 자, when 옛날 기억나시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자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주어 동사 끝났잖아. 여기에다가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잖아.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뭐라고? 부사야. 자, 그래서 그때 뭐 사용하냐면 접속사 when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 나왔죠? 자, 그래서 you always need. 너는 항상 재채기를 하시네요. 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그쵸? 코끼리 블럭이 나올 때. 그러니까 항상 코끼리 블럭이 나오면 헤치 이렇게 나오시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먼지가 많나? 어쨌거나 뭐예요? 네, 여기 when 나오고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된 거죠. 네, 첫 번째 원래 주어 동사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시간의 의미를 더해줬죠. 그때 시간 접속사 못 쓰는 거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when 쓰고요. 주어 동사 그렇죠? 얘는 자동사로서 완벽한 문장이에요. 코끼리 블럭이 나올 때 문장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타임이 흘러갔다. 그죠? 시간이 흘렀다. 자,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그리고 한참 지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짧은 것 같았는데도 채울 내용이 꽤 많았네요. 중요한 포인트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기서 선생님이 별표한 부분들, 특별히 투부정사 나왔던 형용사용법과 그 다음에 뭐 나왔었죠? 네, 우리 앞에 살펴봤던 문법 키워드,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던 부분, 또 빈도부사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잘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